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성고 인강 동아리에서 영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게 된 학성고 인강 동아리 영어 앞조적 1타 윤사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한 23번을 해설을 해볼 텐데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주제로 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empathy라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드러나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도록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in an employer or employee,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래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에서 영어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business,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첫 번째 공감, cognitive empathy가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cognitive empathy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서 그 리더들이 고객들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 cognitive empathy라고 하는 것을 이 뒤에 ing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여기를 살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는데요. 다른 말로는 in other words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in other words, 공감을 하는 기업은 그들의 고객들의 필요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필요성과 이거는 거의 동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공감을 제시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엠파티가 있는 디자인에서 여기 엠파티는 아까랑 또 다른 핀트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anslate, 단순하게 번역하다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양한 인구의 그런 세부적인 필요 사항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different population의 예시를 the blind부터 해서 and so on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프로덕트를 디자인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이 될 텐데요. 뭐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했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일부 기업들이 말하는 그런 공감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서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인데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모션 소셜리제이션, 그러니까 감정 사회화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감정 사회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서 하이픈으로 설명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 사회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여기 하이픈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거 굉장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문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러닝 이 부분을 그냥 띄워놓고 여기를 S, 여기를 V라고 생각한 상태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일찍 시작한다고 하네. 여기부터는 좀 대충 읽어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although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족적 요인들이 그러니까 비가족적 요인들의 예시를 peers or media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although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페런츠는 아직도 굉장히 주된 사회화 에이전트로 남겨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소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이랑 문맥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의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들의 영향을 제시를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반응 이런 거는 이제 롤모델로 작용을 한다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increasing 여기에서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확률을 높인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올바르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고 답은 3번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arental practices, 그러니까 일반적인 practice랑 다르게 여기는 관습이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경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감정적 그런 그 도전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부모들의 반응은 이제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또한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인데요. Direct setting and interactive guidance of what to do. 이게 아까 얘기해드렸던 parental practices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이 첫 번째 방법은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고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대의는 아까 말했던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은 autonomous striving, 그러니까 자율성 추구, 청소는 자율성 추구를 돕는다고 여기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cultivate가 발전시키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autonomous striving, 그러니까 자율성 추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3번 체크하셨으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들에게 돌아서서 의지하기보다는 pull away from,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감정적 그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그 부모들의 방식들이 바뀐다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답은 나온 상태이지만 5번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뀌어야 된다고 문장에서 제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에게 옳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연걸 칠전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옳은 방법은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더욱더 많고 이제 비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3번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3번 같은 경우가 1위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33번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첫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토벤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사 드라이브가 아니라 의지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드라이브인데요. 무언가 노블, 새로운 걸 창조하고자 하는 베토벤의 의지는 이제 그의 호기심, 큐리오시티, 호기심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토벤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 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러니까 뭔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만들 때 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연주한 적도 없는 그런 음악적 악장들,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것의 예시인데 something new의 예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호기심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어지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행복, 그러니까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넘버 오브,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의 인베스티게이터,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호기심이 어떻게, 아까 베토벤의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 창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사례에서는 아까 베토벤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베토벤 사례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베토벤 사례에서는 컴퓨터 모델들이 이제 답안돼 그냥 그 이제 컴퓨터 모델들이 아니라 그의 그 음악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들, 32개의 베토벤의 음악들에서 이런 이제 뮤지컬 패턴, 그러니까 음악적 패턴들을 분석한 이런 컴퓨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찾아낸 게 뭐였냐면,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이제 후기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음악의 한 형식이죠. 이 소나타에서는 이제 뮤지컬 패턴, 그러니까 발견된 뮤지컬 패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 아까 노블이 새로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나타에만 있는 그런 새로운 패턴들을 포함을 한다는데, 이것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만약에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베토벤의 음악은 이제 그의 잠깐만 조금만 끊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토벤의 음악, 아까 얘기했던 소나타 같은 이런 음악들은 이제 그의 호기심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감에 따라 덜 예측 가능해졌다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이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Curiosity is a powerful driver of human creativity.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human creativity,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력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심이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문장이었고 3점짜리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여기가 사실 빈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맥락대로라면 become less predictable over time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좀 있으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이미 시행됐을 수도 있는 잘 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영어 독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